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학연수 계획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악덕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체도 많다고 하니까 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와 대처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의 송선덕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학연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어느 정도나 현재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 문의는 2008년에 333건, 2009년에는 368건, 그리고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문의가 125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2008년에는 27건, 2009년에는 32건,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2건이었습니다. 네, 피해 유형별로 봤을 때는 또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지요? 네, 어학연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 및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사업자의 부당 행위가 18% 정도, 가격이나 요금에 대한 어떤 불만이 한 7% 정도였습니다. 네, 계약 해지 및 해제 이 관련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시 어떤 환불 같은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환급과 관련한 규정이 이제 일방적으로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정해져 있거나. 네. 하면서 이제 중도 해지 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비자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 현재 소비자 문제 해결 기준에는 수속 대행료의 경우라면은 사업자의 수속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10%에서 90% 정도까지 공제 후에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네. 연수가 개시된 이후에는 해당 어학원의 환불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막 상담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나눠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지요? 저희 고등학생인 저희 딸이 작년에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해서 딸아이를 혼자 이렇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7월 달에 한 어학연수 수송 대행 업체에서 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준비 중이었는데 이 현지에서는 아이의 수업료하고 기숙사비랑 해서 대행 업체에서 한 602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여름에 딸 아이와 필리핀을 갔어요.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서 보니까 계약 당시의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달랐을까요? 계약서에는 그냥 2인실 기숙사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2인실 기숙사 안에 추가로 인원을 막 들여보내고 교육 환경하고 수업 내용도 계약 당시 들었던 것보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견디지 못하고 계약 보름 만에 대행업체의 중도 해지를 요구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계약 당시 내용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중도 해지를 요구한 거니까 저는 당연히 남은 수업료하고 기숙사 비용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20만 원밖에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밖에 돌려주지 않느냐고 몇 번이고 따져봤는데 중도 해지를 하면 원래 돈을 다 돌려주지 않는 거라며 더 이상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만 하거든요. 아하, 예. 사실 저는 계약 내용만 지켜졌었어도 중도 해지를 안 했을 건데 남은 수업료하고 기숙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연락 좀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계약 당시 내용과 막상 현재 가봤을 때 상황이 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사업자는 해외 연수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네. 참가자를 일단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좋은 점만 강조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이제 기대 수준은 높아지고 막상 현지에 가서 기대하고 다르게 되면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고 한다면은 해지를 하면서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일단은 연수 진행 중이라면 연수 기간의 환급 규정에 따라 잔여 기간에 대한 수업료랑 어떤 이제 숙식 비용 같은 거는 환급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만약에 이제
대행업체 허위 가장 광고가 확인된다면 중도 해지하면서 보통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 네. 그 위약금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환급을 거절하신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될까요? 일단 역시 이제 구체적인 좀 입증 자료를 구비해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민사소액재판을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돌려받을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또 소비자원이나 또 법원의 민사소액재판 등을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중도 해지라든지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그 15개 업체 모두 보면 네. 그 요금이나 수속 절차 또 중도 해지 환불 기준에 대해서 그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약관에 잘 나와 있지 않나 봅니다. 네, 네. 그 이제 이 요금을 이제 표시한 10개서 정도의 약관을 보면 네. 그 모두 이게 총액만 표시할 뿐 그 수속 대행료나 수업료, 항공권, 기숙사비 이런 세부적인 요금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네. 또한 그 홈스테이 비용 등도 표시를 안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일정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대행 업무가 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약관에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잘 기재가 돼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어떤 법적으로 그 환급금의 기준 같은 것이 있기는 한 겁니까? 네, 지금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그 표준 약관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그 소비자 사정에 의해서 그 어학원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어학원 등록비 및 기숙사비 등의 환급은 그 어학원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수 수속 도중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 작성 후라면 대행 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네. 서류 번역 및 그 입학 신청서 작성 후에는 수수료의 30%를 공제하고 환급하고 이제 입학 허가 및 비자 발급 후에는 그 수수료의 90%까지도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얼마 전 일이었죠. 그 호주에 있는 한 어학원이 이 파산을 하면서 연수가 중단되는 바람에 또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렇게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현지 법규에 그 수강생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국내 대행 업체가 그 파산 가능성을 알고도 그런 수속을 대행을 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이런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그 어학연수 대행 업체에 대한 어떤 좀 기준도 좀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유학이나 어학연수 알선업은 그냥 일반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신고나 등록 의무가 없는데요. 그 알선업체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신고나 등록을 의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그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 표준 약관을 제정해두고 있으므로 네. 계약할 때 그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 그 이제 그 약관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또 아까 상담 전화도 왔습니다만은 그 광고만 믿고 어학연수를 갔다가 또 현지 상황이 많이 다른 바람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미리 설명해 준 내용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현지에 갔을 때 좀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예, 뭐 당연하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구두상으로만 설명 들으시는 경우에는 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네. 그런 것들은 좀 그 서면 자료로 갖고 네.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그 현지의 어떤 뭐 기숙사라든지 학교의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것들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 그 어학원 홈페이지 등에 다 그런 정보들은 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좀 출력을 좀 해두시는 게 좋고 현지에 가서 이런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확인해 보시고 입증 자료를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또 대행 업체를 이제 믿고 맡기실 때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어학연수를 진행하는 그 업체가 이제 믿을 만한 업체인지 좀 안전하고 학습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또 이제 방학을 이용한 단기 어학연수이니까 학습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지에 좀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아마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자녀분들 어학연수 보내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어학연수 관련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네. 좀 이제 세부 사항을 이제 꼼꼼히 살펴보시는 건 기본이겠고요. 이제 계약서와 약관을 좀 충분히 이해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약서나 약관에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이제 바로 문의를 하시고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중도 해지할 경우에 환급 기준 같은 거는 반드시 확인해서 만약에 계약서에 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네. 그 기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자에게만 이제 의존하지 마시고 소비자 스스로 이제 경험자의 조언을 듣거나 또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그 학습 효과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어떤 뭐 기억에 남는 그런 소비자 피해 어떤 구제 사례가 있으시다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인도로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생, 어린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아하, 예. 그 현지에서 이제 그 학원 폭력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한국 학생들끼리만 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고 그에 따른 환급금을 이제 자녀 환급금을 이제 사업자에게 지금 요청을 하지만 이제 사업자가 주지를 않으니까 이제 피해구제를 네. 신청을 했고 이제 저희가 지금 아직 완결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였다. 그렇게 또 어학연수 업체 측에서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럴 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그 피해 사항도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학연수와 관련된 피해와 또 대처 방법까지 짚어봤는데요. 어학연수 계획 갖고 계신다면 그 사업자의 말에만 너무 믿거나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께서 또 직접 꼼꼼하게 현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송성덕 차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